지난 주말에 한동훈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 배가 나온 오빠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김혜란 대변인인데 이제 판사 출신이고 변호사인데 지난 4월 총선에 이제 강원, 출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에 출마했다 낙선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날 아마 자신이 결혼 20주년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빠 20주년 선물로 선거운동 죽도록 시키고 실망시켜 미안해. 나 힘들 때 잔소리 안 하고 묵묵히 있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가로 열고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며 배 나온 오빠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친윤계 또 일부 여권 지지자들이 이제 오빠 표현이 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오빠 문자를 떠올리게 한다. 명백히 의도적인 조롱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는 표현 자제해달라. 민주당이 좋아할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민주당은 김 여사 때문에 이제 오빠를 오빠라고 못 부르는 거냐. 이래서 뭐 논란이 됐습니다. 장윤주 변호사. 근데 네.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 김혜란 대변인이 네. 그 오빠라고 부르는 남편하고 1살 차이더라고요. 그 집에서 오빠라고 부릅니까? 아니 부를 때도 있죠. 이렇게 연애 시절에 오빠라고 부르다가 결혼하게 되면은 뭐 가끔 뭐 급할 때 오빠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런 언행을 뭐 민주당이 좋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좋지 않아요. 참 이런 거 국민들 보기에 민망합니다. 이제 오빠라는 그런 일상적인 표현마저도 신중하게 항상 생각하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어쩌면 정치 진영이 더 나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저는 이 김혜란 대변인의 이 표현에 대해서 뭐 이게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까지는 해석하지 않더라도 일단 이걸 보고 발끈하는 친윤계 의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도둑이 제발저리는 이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오빠라는 표현, 뭐 배 나온 오빠, 뭐 이게 예전에 있었던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그 오빠가 친오빠냐 아니면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이냐 이걸 두고 나왔던 논란을 좀 생각나게 한다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국민들 보기에 도둑이 제발저린 것 아닌가요?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 대해서 친윤계 의원들마저도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끙끙 앓고 있겠구나. 저는 이게 좀 보여지는 장면이었다 생각하고 민주당 하나도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의 갈등이나 이런 모습 보여드리는 거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이번에 오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좀 확실히 매듭 지을 수 있는 방안 좀 나오길 바랍니다. 네, 해숙띠띠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 배 나온 오빠는 우리 집에도 있어요. 어느 집이나 한 명쯤은 있지 않나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그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 오빠라는 호칭을 쓰지 말라고 한다고 합니다. 너무 그 정치판에서 이상한 소리가 돼버려가지고 신선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이 김혜란 대변인이 이렇게 정무 감각이 없는 그 메시지를 냈다는 것도 한심하고요. 이런 사람을 대변인으로 쓴다는 국민의힘도 한심합니다. 그 뭐 정광재, 호준석, 그 기라성 같은 언론인 출신의 정무 감각이 뛰어난 대변인들이 많은데 이거 한번 잘못됐다가 국민들 우스꽝스럽게 되고 대통령을 또 용산을 욕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 원내대표도 야단 맞고 이게 정말 조그만 거지만 이렇게 되고요. 사실은 저는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고 주식시장 망가진 지가 지금 한 2달째 되는데 경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온갖 고민을 해도 할 차이에 이 오빠 논란 때문에 오빠 호칭 때문에 뭐 종합뉴스 보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나라가 돼버렸다는 사실에 정말 이 윤석열 정부는 정신 차리고 이제 새롭게 반환점 돌았으니까 말이죠. 이제 다 펼쳐버리고 뭔가 보여주면 국민들이 아직도 박수 칠 시간은 많이 있다. 정말 용산 한번 오늘 그 결과 우리 호준석 대변인 말대로 결과 한번 뭐 저는 좀 약간 추상적이라도 좋습니다.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국민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호준석 대변인. 네, 지금 교수님도 그러시고 아까 박 의원님도 그러시고 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기대하셨잖아요 오늘 만남을. 근데 이렇게 중요한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남을 앞두고 좀 자제하고 절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까지 오늘 여기 이 문제 말을 보태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여론조사 그거 10초만 제가 그 설명 좀 더 드리자면 그 윤석열, 홍준표 그 경선 기간에 저도 다시 그때 한번 기사를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대부분의 기관에 대부분의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요. 꽤나 앞섭니다. 그리고 어떨 때 가끔 홍준표가 막 추격하는 그 양상이 있긴 하지만 요런 여론조사를 뭐 장난을 치고 조작해야 될 그 판세를 흔들 그런 상황 아니었다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와 만약 국정 개입을 김건희 여사 통해서 했다면 그것은 잘못이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공개한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그런 흔적이 없다. 그냥 개인적인 얘기들 의미 없는 얘기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오빠를 오빠라고도 못하나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그렇지만 평소 하듯 그 오빠라는 표현을 썼겠지만 평소보다 좀 주의해서 쓰지. 또 그렇다고 그걸 또 트집 잡냐. 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이제 오빠라는 말이 국민의힘 사람들에게는 금기어가 되겠네요. 우리 호진석 대변인도 오빠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앞으로 가스 왁스의 노래 오빠가 금지곡으로 지정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박 의원님. 네. 자, 오빠 논란 어떻게 보세요? 좀 이거 가지고 좀 전 시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 오빠가 네. 어떤 오빠인지가 중요하진 않고 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뭘 했느냐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